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마 리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2024년부터 실기시험 프로그램 버전이 변경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이었던 버전이 2024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LTSC 프로페셔널 플러스 2021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이실 거고요. 시험장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프로그램은 LTSC 연구 버전입니다.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메모 삽입하는 게 이 새 노트라는 메뉴로 바뀌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기존에 16 버전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2023년에 구입한 교재가 있는데 그걸로 계속 공부해도 되나요?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새로 추가된 함수와 제외된 함수는 확인하셔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21 버전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는데요. 이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에는 액세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말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로페셔널 플러스 2021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커말 2급은 엑셀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스탠다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험 시간과 접수 금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실기시험 40분, 필기시험 40분입니다. 모두 40분 내에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필기시험은 19,000원, 실기시험은 22,500원, 인터넷으로 대부분 접수하시죠. 수수료 1,200원 별도로 있습니다. 꼭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함수 문제 푸셔도 됩니다. 평소에 연습하셨을 때 자신 있었던 문제부터 먼저 푸셔도 되고요. 엑셀 문제 파일은 각 시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제는 쉬운 거 먼저 푸시고 3문제 이상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기본 작업 1번의 자료 입력은 마지막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5점밖에 점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 잘못하시면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하실 때 자료를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요. 시험 보신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에 발표되고요. 실기시험은 시험일을 포함한 주는 제외하고 2주 뒤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 2주 동안 기다리시면서 또 시험 봐도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얼마든지 접수해서 시험 보실 수 있고요. 각 시험장마다 새로운 시험일이 개설이 되면 4일 전까지는 접수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응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에 접수해서 재시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끔 엑셀 프로그램에서 시험 보실 때요. 방향키를 누르면 커서가 셀마다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스크롤바가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키보드에 스크롤락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스크롤락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요. 방향키를 눌렀을 때 스크롤바가 움직이니까요.
스크롤락 버튼 다시 누르셔서 방향키로 커서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달라도 정답 인정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엑셀 문제의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영진닷컴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본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축구 경기 대회라는 표일에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거고요. 1위이면 1위, 2위이면 2위,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란에 표시할 겁니다. if와 랭크 EQ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넣을 F3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먼저 if 함수 들어가죠. 저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할 거라서 컨트롤 A 단축키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조건은 순위가 1위이냐 2위이냐 아니냐 하는 거겠죠. 랭크 EQ 함수로 순위를 구할 건데요.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를 이용을 하시면 함수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함수라면 목록에 있으실 거고 목록에 사용해야 할 랭크 EQ 함수가 없으면 함수 추가 클릭하시고 함수 선택 중에서 아무 함수 이름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함수 이름의 첫 번째 스펠링을 입력을 하시면 그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함수로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랭크 EQ 함수 선택할 거고요. 24년부터는 랭크 AVG 함수는 제외되었습니다. 랭크 EQ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순위를 구할 숫자, 넘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결승 순위는 바로세나 팀의 결승 순위이기 때문에 바로세나 팀의 승점 23셀 클릭하고요. 전체 순위를 구할 범위는 승점 모두 다 범위를 잡고 F4번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오더를 생략하시면은요. 높은 점수가 1등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점이 높아야 1등을 할 거니까요. 그 오더 부분은요.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순위 구하는 것은 대부분 지시사항에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if 함수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조건이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순위만 구했거든요. 이 순위가 몇이라면 1이라면 조건을 마무리하죠. 1위이면 true이면 1위라고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1위가 아니라면요. 2위일 수도 있고 공백일 수도 있으니까 펄스에서 다시 if 함수로 들어가서요. 랭크 함수로 또 순위를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if 함수 추가합니다.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도 순위는 구해야 하죠. 랭크 EQ 들어갑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넘버는 바로세나의 승점 23셀, 이 23셀의 순위를 전체 승점 중에서 몇 위인지를 찾겠다. 승점 전체 블럭 잡고 F4로 고정해 줍니다. 높은 승점이 1위 할 거니까요. 오더는 비워놓습니다. 다시 아까 추가해 놨던 이번엔 두 번째 if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또 조건을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죠. 순위를 구했는데 이 순위가 이번에는 2위라면 2위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면 펄스에다가 큰 따옴표를 2번 입력해서 모두 다 공백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공백으로 출력이 됐어요. 이 바로세나 팀은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닌 거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1위와 2위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지금은 이렇게
if 함수를 중첩으로 2번 사용하고요. 랭크 함수도, 랭크 EQ 함수도 2번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1이면 1위, 2이면 2위, 이것도 아니면 공백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똑같은 제시된 함수를 사용을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 거죠. 자, 옆에다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고요. if, 사용하는 함수는 동일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순위는 구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고요. 승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다. 전체 승점 중에서 순위를 구합니다. 전체 범위는 F4로 고정하죠. 오더 생략하는 거 똑같고요.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서요. 조건을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건을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의 결과가 2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작거나 같다 2라는 순위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1위일 수도 있고 2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러면 1위와 2위는 자신의 순위를 그대로 출력하고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true에다가 1위와 2위야 할 때는 순위를 다시 한번 구해주는 겁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위에서 사용했던 랭크 EQ 함수의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한 순위의 결과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1위거나 2위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순위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요. 위자 붙여야 되겠죠. %, 연산자와 큰 따옴표로 위를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면요. 이 범위 안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 펄스에다가는 공백으로 큰 따옴표 2번 넣어주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체육 핸들로 끌어보면은요. 자, 요거 박스는 옆으로 좀 넘길게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도요. 비교를 해보면은요. 두 개의 식 모두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하면 지시사항에서 if 함수와 랭크 EQ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 몇 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시사항 없잖아요. 그래서 if와 랭크 EQ 함수 사용한 거 맞고 위에 있는 수식은 if 함수를 2번 사용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수식은 if 함수를 1번만 사용한 겁니다. 두 개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다르게 푸셨더라도요. 그 내용이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정답과 일맥상통하고 결과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지시사항에서 사용하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다면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서 풀었던 결과는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요. 뒤에 푼 거는 가운데 정렬이 안 됐거든요. 요 부분은요. 시험장에 가시면 정답과 문제 파일,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데 답안에 미리 이런 셀 서식이나 정렬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셀 서식은요. 함수 문제에서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결과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수 자리가
평균값 같은 경우는 소수 자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 문제에서요. 소수 자리를 몇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아니면 뭐 정수로 표시하시오.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결과 나온 그대로 두셔도 정수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함수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실 분들은 수식을 직접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등호를 쓰고요. if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해당 함수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밑에 빈대다가 해볼게요. 수식을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은 등호 쓰고 함수 이름 쓰고 가로까지 열어서 다음 if 함수에 필요한 로지컬 테스트 인수 그리고 true, false에 해당하는 그 인수값들을 직접 넣으시잖아요. 그때 이 도움이 되는 팁이 원래 밑에 그 인수 이름이 뜨거든요. 제 엑셀 프로그램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도움을 주는 스크린 팁을 저도 보이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메뉴 중에서 파일 가셔서요. 맨 밑에 옵션 클릭하시고요. 메뉴 중에서 고급이라는 곳에 가셔서요. 화면을 스크롤 바로 밑으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이 표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팁 화면이 표시가 안 되시는 경우에 파일의 옵션에 고급에 표시에서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함수 if 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 입력하고요. 가로 열어 볼게요. 그럼 함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함수에 넣어야 하는 인수들에 대한 팁들도 하단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위에 그 아이콘들, 리본 메뉴에서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셀 서식들을 많이 설정을 하시잖아요. 제가 글자 색을 바꾸려고 글꼴 색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두었는데 팝업 창이 아무것도 뜨지 않고요. 그리고 글꼴 색에 선택을 하려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두어도 어떤 색인지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난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파일 클릭하시고 옵션 클릭하셔서요. 이 부분은 일반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화면 설명 스타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은 화면 설명을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어요.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화면 설명의 기능 설명을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제는 마우스 커서를 이런 정렬이나 글꼴색 같은 데 갖다 두었을 때 설명이 팝업 창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변경을 할 때도 색깔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두니까 정확한 색상명이 표시가 되죠.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크로 문제 푸실 때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일 클릭하시고 옵션입니다. 보안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보안센터 클릭하시고 보안센터 설정 클릭하셔서요. 매크로 설정에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하나, 알림이 없는 매크로 사용하나, 이런 거 체크되어 있으시면 실행 안 될 수 있거든요. VBA 매크로 사용하겠다.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사용하겠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가끔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문서를 열었을 때 위에 이제 보안 경고가 뜨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험장에서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고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함수를 제대로 사용하셨는데도 식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이 적합하고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식과 지시사항을 잘 활용을 했다면 다른 식도 모두 정답 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이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커마 2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들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함수고요. 지워진 함수들은 제외된 함수인 거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어떤 함수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속하시면 새로 개정된 커말 시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수험생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 올해부터 이제 변경된 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엑셀 2021 프로그램 버전으로 함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